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주 수업이고요. 이제 다음 주 9월 22일 날이 종강이에요. 달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22일 날 종강을 하게 되고 마지막 주 기간에는 이제 추석이 끼죠. 추석.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10월 6일서부터 이제 다시 10월 달 강의, 스마트폰에 관련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은 인터넷 뱅킹인데, 인터넷 뱅킹이라는 거는 뭐냐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은행 관련이라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금융이죠.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신용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은행의 입출금 같은 거, 입출금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인터넷 뱅킹인데,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거는 특별히 스마트 뱅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폰 뱅킹도 있죠. 폰 뱅킹. 폰 뱅킹은 뭐냐면 전화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가 필요한데, 거래은행에 가셔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서류 작성을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거래은행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는 은행에 가서 서류 작성을 먼저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한밤중에는 안 되더라고. 11시 한 40분서부터 다음날 한밤중 12시 한 20분까지는 은행 업무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외에는 아무 때나 인터넷에 은행에 접속을 해서 은행 뭐 통장 조회를 해본다든지 송금을 한다거나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참 편리한 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결혼해서 이제 초기니까는 공과금 낼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포대기에다 엎고 은행에 가서, 근데 하필이면 점심때 간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들 와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는 한 2시간 넘게 기다려서 뭐 세금을 내고 왔대요. 그게 투덜대더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벌써 한 30년이 됐는데, 은행 가서 일 처리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게 벌써 30년 됐어요? 예, 인터넷 뱅킹 한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은행에 갈 일은 거의 없고, 반드시 은행에 가야 할 일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외환 처리하는 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송금을 보내줘요. 이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는데, 외국에서 보내주다 보니까 그 서류를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아서 그걸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 때문에 은행에 가는 경우는 있는데, 뭐 입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갈 일은 거의 없죠. 거의 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겠다고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왔으면, 서류상에 이제 뭐를 작성하느냐면, 서류상에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아이디 발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번호 알죠, 우리가? 계좌번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카드라는 게 있어. 보안 카드. 45개 번호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보안 카드를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공인인증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돼. 이 발급받을 때 아이디로 은행에 접속을 하고, 계좌번호로 확인을 하고, 보안카드로 내가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확인을 해야만이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거든요. 이것이 발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도 해야 되고 우리은행도 해야 되고 농협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은행마다 다니면서 다 인터넷 뱅킹 신청을 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10개다. 10군데 다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제1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데 요즘은요 스마트 뱅킹에서 하나의 은행에 접속하면 당신 이름으로 가입된 은행들이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은 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이든 무슨 은행이든 한꺼번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은행 저 은행 접속을 안 하고 그냥 거래하는 은행에 접속을 해갖고 다른 은행에 입금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 송금된 거를 이체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 뱅킹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은행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이게 들어가겠죠. 국민은행을 검색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뭐 이런 계좌 조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인증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인증센터. 제일 먼저 여기 들어와서 인증센터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럼 개인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금융인증서, 국민인증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고 했고요.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인증서를 발급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발급받겠다. 그러면 약관에 동의를 하고 이런 약관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다 읽기 귀찮으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냥 동의하면 넘어가더니만 요즘은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면서 봐야 돼. 잠깐만. 공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달쯤에 바꿨는데 그 위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화면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기 있네. 전체 동의 누르면 되겠네. 동의가 됐고요. 아이디가 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이디. 그 다음에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리가 되는데 요즘은 이 보안카드라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요. OTP라는 기계를 줍니다. OTP 기계를 별도로 살 수도 있어요. 보안카드가 옛날 삐삐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 보안카드 번호가 나와요. 그걸 갖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거를 해요. 잠깐만요. 국민은행 말고 제가 제 거래하는 은행으로 들어갈게요. SC제일은행에 한번 가볼게요. 인증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인증센터 가서 금융인증서 맞죠? 공인인증서 이거죠? 예, 이거 누르고 신규 발급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이제 한 달 남겨놓고 1년에 한 번씩 이걸 바꿔야 되는데 1년 남겨놓고 나서 다시 갱신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누르시면 되고 이제 새로 발급받을 때 처음에 인터넷 뱅킹 가입을 하려면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누르시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발급 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해야만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또 이렇게 과정이 아까 분명히 됐다고 해서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지네. 그래서 다시 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설치가 됐다 그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셔서 서류를 작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집에 와서 뭐 3일이든 5일이든 그 정해진 은행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아까 인터넷 뱅킹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국민은행이다, 제일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농협이다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에 금융보안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서류에 다 나와 있거든. 그냥 서류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서류를 거기서 발급받은 대로 제가 처리하려면 제 개인 신상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발급받은 게 있어서 접속을 해서 업무 처리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제일은행이니까 제일은행에 가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인증센터가 있어서 인증센터에서 했다는 전제하에 볼게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면은 근데 우리 아들도 컴퓨터 잘하는데 나도 그 컴퓨터 이렇게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금융인증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은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을 해서 이걸 인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고 예전에 흔히 말하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라는 게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지. 인증서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화면에 보면 저는 이 컴퓨터에는 발급받은 게 없어요. 전 다른 곳에 발급받은 게 있어서 이동식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발급받은 제 USB 메모리라든지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정민하고 뜬단 말이야. 이게 언제 발급받은 건지 2024년 내년 5월 12일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암호를 써야 되는데 암호는 당연히 여러분이 보실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키보드로 암호로 입력하면 이 키보드로 입력한 거를 상대편이 확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난 그게 불안해. 그러니까 난 키보드로 입력할 거야. 그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키보드로 떠요. 그럼 여기에서 키보드로 내가 이렇게 눌러주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상 키보드 그림으로 입력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보안 프로그램에 있는 암호를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암호개님 하고 뜬 걸 봐서는 제가 접속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 점수가 나와 있어.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갔었더니 직원이 이거를 처리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122,940원만큼 쓸 수 있대. 그럼 이게 왜 이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이체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점수가 올라가나 봐. 뭐 제 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하는 통장이 2개가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는 거를 가지고 신용카드로 내가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눌러보면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 거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통장 관리에 들어가면 계좌 이제 입출금한 내역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체도 할 수 있고 누가 돈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보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업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은행에 가려면 지금 저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은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상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수월하지. 그래서 이제 이 계좌번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체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 아웃이 돼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계속 시간을 그냥 이 사람이 접속했다는 뜻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다른 거 하는 사이에 누군가 이 자리에 와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근데 나 계속 업무를 해야 돼. 그럼 연장해라 그러면 시간이 또 10분으로 늘어나고 일을 다 했단 말이야. 신용카드 업무도 처리하고 뭐 대출 받을 것도 처리하고 뭐 이체할 것도 처리하고 다 끝나서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네. 여기에 자동 납부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은행 가서 이거 하려면 또 귀찮으니까 인터넷으로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안 해도 돼. 그러면 로그아웃이라는 걸 하면은,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접속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라도 접속을 못 하지. 그리고 이제 얘를 종료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인터넷을 종료하면은 안에서 사용했던 기능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거는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껐다가 다시 켜도 예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있는데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폰뱅킹, 스마트폰은 건 이제 스마트 뱅킹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명드리잖아. 자, 스마트폰으로 금융 처리하는 것을 스마트 뱅킹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 은행에 가서? 예. 인터넷 뱅킹. 이걸 안 하면은 핸드폰이고 컴퓨터로 인터넷 업무를 못 해요. 스마트폰도 안 되고? 안 되고, 먼저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오셔서 이런 컴퓨터 거 없어도, 이런 거 안 샀어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 가서 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와서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컴퓨터든지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체도 되고 송금도 하고 다 돼요. 이거를 해야 카카오톡이라는 걸 통해서도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용돈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용돈 보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좌번호를 알아야 송금을 하는데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그냥 송금을 해. 이런 거 정도는 좀 내가 은행에 가서 이거 스마트폰 못해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또 바쁘면은 이런 것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은행에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은행에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급히 송금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러면 12시 넘어서도 되는 거야? 11시 40분서부터 다음날 새벽 40분까지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은행마다 약간 다른데 그 시간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나 봐.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피하고 그 외에는 꼭두 새벽에도 일어나서 송금을 하거나 이체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처리하기가 수월해요. 가장 먼저는 뭐다? 은행 가서 신청을 먼저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 직원이 물어보는 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카드라는 걸 받아와야 돼. 보안카드. 보안카드가 있어야만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안카드도 요즘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른 거를 하는데 제가 있으니까 어디다 써먹어? 요즘은 저거 안 주고 요만한 거 있어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조그만 거 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돼? OTP라고 하는 게 있어. OTP 번호가 찍혀요. 보여드릴게. 여기다 돼 어디다? 그 번호를 찍으면 돼. 여기다가 쓰면 돼. 요거예요. 요 OTP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번호가 있어. 이 OTP가 요 버튼을 누르면 보안 번호가 떠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송금을 하려면은 계좌 비밀번호 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OTP 번호를 입력하래. 틀려요? 어? 한쪽마다?
이거는 번호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와. 아,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냥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돈다 보안 카드는 45개만 있는데 얘는 100만 가지가 나오거든. 100만 가지가. 선생님 그게 보안 카드예요? 이거는 이제 OTP라는 보안 카드 지금 안 써. 저걸 줘요. 이거를 사야 돼요. 10,000원 주고 사야 돼. 그게 무슨 카드예요? OTP. OTP라고 예. 써서 오자 영어로. 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T. OTP라고 하는 건데요. T. T. T, P. OP, OTP. 이거. 여기 있잖아 OTP. OTP. 영어로. 이 OTP를 어. 그러니까 보안 카드를 해도 되는데 보안 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이 OTP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OTP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에 숫자가 떠. 이걸 갖고 쓰는 게 더 좋대요. 안전하대.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공짜로 주더니만 그 다음에는 돈 주고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주고 이게 사면 OPT예요? OTP.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직원이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는 백날 얘기해도 헷갈리는 게 안 해봐서 헷갈리는 거니까 해보시면 알게 돼. 해보시면. 보안 카드 따로 있고 OTP. 보안 카드는 그냥 공짜로 주고 그래서 저는 보안 카드를 처음에 쓰다가 OTP를 OTP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이거로 바꿔서 쓰는 거죠. 돈 10,000원, 20,000원은 뭐 없어지면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면 259페이지처럼 계좌 조회도 되고 송금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면 1년 전에 거래한 것도 보이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를 하면은 3개월 정도까지만 나와. 작년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띄어야 돼. 인터넷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나와. 통장에는 계속 찍히니까 찍힌 걸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1년 전 거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해. 그럼 어떻게? 은행 가면 되지 뭐. 은행 가서 상황을 얘기하면 발급해 주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고 이걸 해보셔야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배우실 때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금융 거래하는 걸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인터넷 뱅킹을 하고 계시면 이제 스마트폰 갖고도 좀 수월하지. 근데 인터넷 뱅킹 배웠는데 안 하면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테겠지만 이걸 또 이제 은행 가서 하셔야 되겠 그런 불편함은 있지. 우리 교재 27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인터넷 뱅킹 보안 카드라는 게 나와요. 보안 카드. 그렇죠? 보안 카드라는 게 나오는데 보안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은 어렵지 않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실제. 네, 이거는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면은 은행에서 이거를 줘. 이걸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45개 번호가 붙어서 35개? 거기에 4자리 숫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몇 번째 번호를 넣어서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 카드에 있는 번호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건데 몇 가지가 안 되니까는 불안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OTP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100만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 어디 있더라?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라는지 순서는 저기 나와 있네. 295쪽. 295쪽에 보면은 보안 카드에서 뭐 어떤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보안 카드를 꺼내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얼마를 송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그럼 뭐 조금씩 하는 거는 뭐 조금씩 보내는 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해서 뭐 1억씩 10억씩 막 송금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으로는 송금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나? 295쪽 보시면 나와 있고요. 보안 카드라는 게. 네, 290페이지 이제 보안 카드가 나와 있고 295쪽에 보안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는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보안 카드가 있으면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면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를 민원 서류 같은 걸 발급받을 때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시오 그러면 신분증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으로는 무료로 발급받거든. 돈도 안 내고. 그러면 내가 홍길동인지 일지매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아 홍길동 씨가 맞군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 업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행정서류 발급받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다라는 거지. 계속 저기 요양보호사는데 계속 이 센터고 저 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공인인증서를 굉장히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몰라 나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같은 종류야 이게.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금융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나. 개인 서류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등초본 같은 것도 발급받을 때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 공인인증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하면 그 경력도 알 수 있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네. 내가 운전면허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회가 돼요. 확인해. 예. 그러면서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이 인정하겠다. 여기 경력도 들어가요. 그렇죠. 아 이걸 뭐 했다,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속여 먹을 수가. 그러니까는 공인인증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에 개인 신분증이라고 보셔도 돼. 인터넷상에 개인 신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거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정받았다 이거야.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꼭 금융 업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받아놓으면은 어디든지 다 써먹게 되는 거죠. 어디 얘가 그래도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냥은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는요 동사무소에 가서 옆집 사람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받을 수가 있었어. 근데 법이 바뀌어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발급을 안 해주거든. 저기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증 시험 봤어요. 이것도 시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공인인증서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이게 다 여러 가지 뭐 신분증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건강하다. 공인인증서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되고요.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되겠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시면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 없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보시면 되겠지만은 직접 해보시려면 발급을 받아서 오시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취직이 이렇게 되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